안녕하세요. 풍수사주마을입니다. 여러분은 50이 넘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지금 와서 무슨 하며 스스로를 멈춰 세운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실은 가장 이른 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얼마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58세의 김 선생님인데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정년을 2년 앞두고 갑자기 교육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나이에 무슨 창업이냐는 주변의 시선과 자신 내면의 의구심 때문에 몇 달을 고민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작은 강의 한 번을 맡아보겠다고 손을 들었을 때였어요. 딱 1시간짜리 강의였는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그 후 입소문이 나서 여러 곳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지금은 작지만 알찬 교육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김 선생님이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1시간짜리 강의 하나에서 시작했을 뿐이에요. 마치 2600년 전 중국의 한 젊은 승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자선에만 매달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목표만 크고 방법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승려의 이름은 마조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명상에만 몰두했어요. 어찌나 열심이었는지 주변의 소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짐승이 다가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 스님은 분명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처음 듣는 소리라 궁금했지만 마조는 애써 무시하고 자선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계속되자 참을 수 없어 눈을 떠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큰 스님이 벽돌을 돌에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조가 물었습니다. 거울을 만들고 있다네. 큰 스님이 답했습니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마조가 의아해했지요.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자선만 한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라네. 이때 큰 스님이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수레를 쳐야 옳은가, 소를 쳐야 옳은가. 이 순간 마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자선을 해도 방향이 틀렸다면 소용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수레가 서 있을 때 수레 자체를 때려봐야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레를 끄는 소에게 방향을 알려줘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혹은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 할 때, 무작정 큰 결심이나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테레사 아마빌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창의적인 순간은 거대한 성취를 이룰 때가 아니라 작은 진전을 경험할 때라고 합니다. 이를 작은 승리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착각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지만 중년 이후에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져요.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적 접근은
오히려 시작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그의 저서에서 만족하는 자와 극대화하는 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중년 이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만족하는 자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완벽한 기회나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만족하며 진행한다는 거죠.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중년 전직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한 은행 지점장 출신은 새로운 분야로 전직하기 위해 먼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1시간짜리 특강을 맡았습니다. 그 1시간의 특강이 인정받으면서 정식 강사로 채용될 수 있었죠.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중년의 새로운 시작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열정과 시간으로 부족함을 메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관계 회복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 자존심도 생기고 서로 상처받은 기억들도 쌓여 있어서 더욱 어려워지죠.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5세의 회사원인데 10년 넘게 형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해요. 어머니 간병 문제로 갈등이 생긴 후부터였는데 서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입원하셨어요. 병원에서 우연히 형과 마주쳤는데 서로 어색해서 인사만 하고 말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분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형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형, 오늘 얼굴 보니 반가웠어. 어머니 간병일로 수고 많아. 딱 이 정도였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화해 제안도 아닌 그저 안부 인사 하나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반가웠다. 어머니 일 함께 의논하자. 이 작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10년 넘은 형제간의 갈등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된 거예요.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자주 만나고 지낸다고 합니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이 완벽한 사과나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그 순간 진심으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반가웠다는 한마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인정의 표현.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관계심리학 연구팀이 5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0년 장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년 이후 관계 회복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거창한 화해, 시도보다는 작고 진실한 접촉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는 젊을 때와 달리 감정의 깊이와 진정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화려한 말이나 큰 제스처보다는 진심 어린 작은 표현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거죠. 이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럽고 진실한 것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년에는 시간의 한정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는 관계가 회복되겠지 하며 시간을 미룰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언젠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인식이 오히려 작은 시작이라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비슷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만 한 싹에서 자라나고 천리길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지혜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는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보다 더 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 실패했을 때의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자는 실패하고 억지로 잡으려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구절이에요. 중년의 새로운 시작이나 관계 회복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억지로 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부모님들을 보면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갑자기 자녀에게 긴 편지를 쓰거나 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시도하죠.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주거나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대신에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해주기, 자녀의 관심사에 대해 한 가지 질문하기, 자녀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가족치료학회의 2023년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중년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관계 개선에 성공한 가정들을 분석해 보니 공통적으로 작은 변화의 연속이라는 패턴을 보였어요. 한 번의 큰 대화나 이벤트보다는 일상 속 작은 배려와 관심이 누적되면서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행하는 바 없이 행하고 일하는 바 없이 일하는 무의자연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큰 변화를 만들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양의 행동 경제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작은 약속의 힘이라는 개념인데 사람들은 작은 약속부터 지켜나가면서 자신감을 얻고 그것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BJ 포그 교수가 개발한 작은 습관 이론도 같은 맥락입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매일 1시간씩 헬스장에 가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운동복만 입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런 접근법이 중년에게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적습니다. 작은 일이라서 실패하더라도 큰 손실이 없어요. 둘째, 성공 경험을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는 달성하기 쉽기 때문에 성취감을 빨리 느낄 수 있죠. 셋째, 지속 가능합니다. 큰 변화는 초기에는 동력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기 쉽지만 작은 변화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요. 중년의 관계 회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접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부 문자 하나, 생일 축하 한마디, 함께 차 한 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에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특히 중년 부부 관계에서는 이런 작은 변화의 힘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결혼 생활이 20년, 30년 넘어가면서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성산효대학교 대학원의 연문희 교수 연구에 따르면 중년 부부가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결혼 25년 차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 아내의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이혼까지 생각했었다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작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셔츠를 새로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셔츠 색깔이 참 잘 어울리네요 라고 말해본 거예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듯이 정중하게 말이죠. 남편의 반응이 놀라웠다고 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칭찬을 들었다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 후로 아내는 의식적으로 남편을 손님 대하듯 정중하게 대했고 남편도 점차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다시 다정한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그날 그 순간 남편의 셔츠를 보고 든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칭찬 한마디가 25년 부부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온 거죠. HD 행복연구소의 최성애 소장이 진행한 중년 부부 상담 사례들을 보면 성공적으로 관계를 회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작은 발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새로운 면을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작은 표현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실패하는 부부들의 특징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로맨틱한 여행을 계획하거나 비싼 선물을 주고받거나 긴 대화 시간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인위적으로 느껴져서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노자의 지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려운 일은 쉬울 때 계획을 세우고 큰 일은 작을 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년의 관계 회복이나 새로운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전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작은 대응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녀가 점점 연락을 안 하고 집에도 잘 오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요즘 애들은 효심이 없다며 서운해하거나 반대로 우리 아이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녀의 SNS에 가끔 좋아요를 눌러주기,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기사를 하나 공유해주기, 자녀의 의견을 한 가지 물어보기. 이런 작은 관심 표현들이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한국가족관계학회의 2024년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중년 부모와 2030 자녀 간의 관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소통이 많을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특히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관심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무실을 얻을 필요는 없어요. 먼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30년간 요리를 해온 주부라면 처음부터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지인들에게 도시락 몇 개를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반응이 좋으면 점차 규모를 늘려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노하우와 자신감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의 KFC를 창업한 커널 샌더스의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전 세계 프랜차이즈를 꿈꾼 게 아니라 자신의 치킨 요리법이 정말 맛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9번의 거절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작은 시도를 반복했고 1010번째에 드디어 성공할 수 있었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샌더스가 매번 작은 단위로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100개 음식점에 제한하지 않고 한 곳씩 찾아가서 자신의 요리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거절당해도 큰 손실이 없었고 다음 시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현대의 행동과학에서도 이런 접근법을 점진적 개선 또는 카이젠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이 개념은 작은 개선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이에요. 도요타 같은 기업들이 이 방식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방식이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중년에는 젊을 때보다 인내심과 지속력이 더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발달 심리학 연구팀이 50-70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중년 이후에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급하지 않게 꾸준히 진행하는 능력이었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중년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을 따라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20-30대의 창업 성공 스토리를 보고 자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중년의 강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중년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경험과 네트워크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것을 실현할 경험과 인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중년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활용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직한 중년 관리자가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큰 광고를 내거나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무료로 조언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만족도를 통해 시장성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실패 위험이 낮다는 것입니다. 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잘 안 되더라도 손실이 적어요. 또한 기존 관계를 바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신뢰도 높고 피드백도 솔직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와 다시 연결되고 싶다면 처음부터 만나자고 하지 말고 간단한 안부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요즘은 SNS를 통해 상대방의 근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접촉 포인트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여행 사진을 올렸다면 여행 잘 다녀오셨네요. 사진이 정말 예뻐요라고 간단히 댓글을 달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의 자녀가 졸업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축하드려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접촉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오랜만에 차 한잔 할까요? 라고 제안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정신이죠.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작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이 중년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시간의 압박감 때문이기도 해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중년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중하다는 것이 소극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기업가정신 연구소에서
50세 이상 창업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성공률이 20-30대 창업자들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법이었어요. 젊은 창업자들은 큰 꿈을 품고 대담하게 시작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반면에 중년 창업자들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검증해 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낮고 성공했을 때의 지속성도 높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에는 젊을 때처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소원했던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과거의 상처를 파헤치거나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는 현재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부모님의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과거의 감정적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도 현재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상처들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년의 지혜는 조급하지 않음에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무는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를 뻗어가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면 거대한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중년의 새로운 시작도 관계 회복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니 지금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관련 책 한 권을 읽어보거나 온라인 강의 하나를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안부 인사 하나를 보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벽돌을 갈아서는 거울이 될 수 없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작은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내일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 작은 일조차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더 작게 나누어 볼 수는 없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과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께 힘과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